저는 70세 생일을 맞은 해에도 늘 하던 대로 작은 마을을 거닐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잔뜩 흐리더니 오후가 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마을을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걷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날도 비닐봉지를 머리에 얹고 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쓰레기 더미 옆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빈 캔이나 깨진 병 같은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낡은 우산 하나가 비에 젖어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손잡이는 닳아서 나무결이 거칠었고 우산살도 몇 개 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우산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천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 단단했어요. 우산살을 몇 번 만지작거리니 찌그러진 부분도 쉽게 복구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건 아직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산을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비를 막아줄 도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묘하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산을 닦아보니 천의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YS1987. 글씨는 희미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새겨넣은 흔적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우산, 누군가에게 꽤 소중했던 물건이었겠구나. 그런데 왜 이런 우산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우산을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우산에서 풍기는 어떤 묘한 기운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우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물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산을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동네 시장은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었죠. 날씨는 여전히 굳었지만 우산이 생긴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시장 안을 천천히 돌며 과일 몇 개와 생선을 샀습니다. 그렇게 장을 본 후 돌아가려는데 한 중년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우산을 계속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 우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 우산이 왜요? 라고 묻자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우산. 혹시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우산을 펼쳐 안쪽 천을 보여주었죠. 글씨를 본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우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건 제가 어릴 적 쓰던 우산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선물로 주셨던 물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진심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는 저에게 우산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우산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산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물건이 당신 것이라면 잃어버린 이유부터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한 건 단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우산은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버린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이 우산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다투고 화가 나서 버렸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며
우산을 보던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우산을 돌려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준 물건이고, 이제는 제 것입니다. 돌려받고 싶으시면 더 납득할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태도가 단호하다는 걸 알았는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산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들고 마을을 걷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한 여자가 우산을 보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 우산, 제발 그 우산을 저에게 팔아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우산은 제 아버지가 가지고 다니던 우산과 너무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실종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정말 이 우산이 아버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확인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건 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우산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 물건을 넘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죠. 그녀는 실망한 얼굴로 떠났지만 저는 그 우산에 얽힌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우산이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우산이라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는 우산이 가져올 더 큰 소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산에 얽힌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제 우산을 보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우산에 무슨 사연이 있대?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이 우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과 후회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무리의 남성들이 저를 둘러싸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나이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었고 모두 수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우산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지만 그의 태도에는 공손함보다는 강요가 느껴졌어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죠. 이 우산은 내가 주운 것이고 이제 내 것입니다. 보여줄 이유가 없소.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위협적인 말투로 돌변했습니다. 우산을 넘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어르신에게도 이로울 테니까요. 그들의 말에서 뭔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우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오? 설명해 주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소. 하지만 그들은 설명 대신 우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질 뻔한 순간 근처에 있던 동네 주민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몇몇 주민들이 다가와 상황을 물었고 남자들은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오해가 있었다며 변명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주민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그 우산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지 우산에 얽힌 사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우산을 면밀히 살피다 안쪽 천 사이에서 뭔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경찰이 꺼낸 것은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이었어요. 빛을 받으니 반짝이는 그 조각은 분명히 귀중한 물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히 잃어버린 우산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우산이 단순한 인연의 물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이아몬드 조각이 발견된 후 저는 우산의 비밀을 더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경찰은 조각을 감식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우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우산은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누군가 가져가게 둘 순 없어요. 경찰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는지 우산은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전문가를 찾아가 이 조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보석 감정소를 방문했는데 감정사가 조각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가치로 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는 이 다이아몬드가 20년 전 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철도 사건 중 하나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구하셨나요? 저는 우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감정사는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이 조각은 그냥 누군가의 개인 소유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우산을 더 지키고 싶다는 생각만 강해졌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벌였건 간에 지금 이 우산은 제 손에 있습니다. 이 물건이 가진 이야기를 끝까지 밝혀야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우산을 손에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물건은 그저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잊혀진 비밀과 연결된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산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려면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산과 관련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릴 적 이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여전히 시장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이 당신 것이라고 했었죠.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우산은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겪던 시절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원망했고 결국 이 우산을 버렸습니다. 그 일이 제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산이 그의 인생에서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다이아몬드에 대해 말하자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다 보니 우산의 원래 주인이 한 유명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업가는 어릴 적 이 우산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우산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며 간절히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우산을 돌려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진짜 우산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후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자 그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산의 비밀이 점차 드러나면서 그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주변 도시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우산엔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더라.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이야기가 과장되고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는 말쑥한 차림새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그 우산이 꽤 가치 있는 물건 같군요. 혹시 판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 우산은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내 소유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생각은 없어요. 그 남성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우산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아주 큰 돈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아니 1억 원을 제안하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금액을 듣고 잠시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내게 온 인연을 팔 수는 없어요. 이 우산은 누군가의 이야기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게 그 이야기를 떠넘기고 돈으로 보상받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말에 남성은 조금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밤중에 저희 집에 몰래 침입한 겁니다. 다행히 저는 잠기가 밝은 편이라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랍장에서 우산을 꺼내 들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려놔. 그 우산을 가져갈 수는 없어. 도둑은 저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란이 커졌고 이웃들이 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경수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다. 우산을 훔쳐가려 한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해 그 도둑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준 사람이 우산을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실토했어요.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산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지킨 낡은 우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가자 사람들은 우산에 얽힌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은 단순히 낡고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우산을 인생과 비밀을 담은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뉴스에 보도되고 난 후 제 삶은 한순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을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정겨운 모습이어야 했지만 갑자기 낯선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 그리고 우산을 직접 보겠다는 사람들로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우산에 얽힌 이야기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그 우산이 낡은 물건이었는데 비밀이 숨겨져 있었나요? 우산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저는 최대한 친절히 대답했지만 점차 그들의 관심은 우산의 진정한 의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산 속의 다이아몬드 조각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조각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최소 몇억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산을 팔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우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만 평가될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산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돈 얘기만 하니 참 씁쓸하군요. 제 대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산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 부유한 사업가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화의 본질은 결국 하나였어요. 어르신, 저는 이 우산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냥 드릴 수는 없을 테니 합당한 대가를 준비했습니다.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태도는 우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우산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살아온 물건입니다. 그걸 돈으로 바꾸는 건 이 우산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 말에 사업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집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을 배회하며 뭔가를 엿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떠난 뒤라 정확한 단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다음 날 마을 사람들도 이 사태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 어르신 우산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을도 위험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우산은 단순한 개인의 물건을 넘어 사람들에게 욕망의 상징처럼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저의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이어야지. 거래의 대상이 될 순 없소.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언론사는 우산이 가진 물질적 가치만 강조하며 70세 노인의 우산 속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마을은 점차 평범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외부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을은 끊임없이 소란스러웠고 할아버지인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 점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낯선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집 근처에 서성이는 그림자들이 보였고 그들이 우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해.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산을 노리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최근 우산에 얽힌 다이아몬드 조각과 관련된 과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물건이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우산은 과거 거대 범죄 조직의 거래 도구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산을 즉시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우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지 증거물로 넘겨줄 수는 없어요. 경찰은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 우산을 넘기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마을과 이 물건이 가진 이야기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더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우산에 얽힌 진실이 뉴스에 보도되자 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경찰보다 먼저 우산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고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긴급히 모였습니다. 경수 어르신, 우리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이 우산은 마을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위협은 단순히 밤중에 몰래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 아이들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이 우산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산을 지키겠다는 내 고집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그날 밤 집안에 조용히 앉아 우산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우산은 나에게 단순히 발견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과거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이제는 나의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우산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 아니면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걸까? 경찰은 여전히 우산을 증거물로 제출하길 바라고 있었지만, 저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우산이 왜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해. 이걸 떠나보내기 전에 우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우산이 가진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집 주변을 지키기로 했고,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수사도 병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제 집을 지키며 우산을 둘러싼 위험에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우산이 단순히 할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와 책임을 품은 상징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산은 우리의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의 결속은 범죄 조직의 위협에 맞서는 가장 큰 방어막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우산을 지켜야 할지 혹은 놓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 우산을 잃는다면 마을이 얻은 이 단결과 이야기는 어디로 갈까? 반대로 이 우산 때문에 마을이 위험해지는 걸 계속 지켜봐야 할까? 결국 저는 우산을 지키면서도 이 갈등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산이 가진 비밀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마을이 더 큰 교훈과 이야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물건의 소유를 넘어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준비였습니다. 우산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품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우산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자니 처음 이 우산을 발견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골목길에서 주운 낡고 초라한 우산이 이렇게나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물건이라 여겼지만, 이제 이 우산은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과거의 저와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 같았어요. 저에게도 과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주저하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어요. 결혼 초반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현실의 무게를 핑계 삼아 도망치듯 선택을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아내와도 자주 부딪혔어요.
특히 아들이 어렸을 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가장 선명했어요.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손을 잡고 새 우산을 사러 가고 싶다며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날도 일을 이유로 아들을 두고 나갔고 결국 아이는 혼자서 낡은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돌아다녔다고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아들은 저를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우산을 손에 든 채로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우산이 그 아이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려고 내 손에 온 건 아닐까? 우산에 얽힌 이야기가 마치 내 삶의 단절된 조각을 다시 맞추려는 듯 느껴졌어요. 이 우산이 단순히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전 경찰이 우산 속 다이아몬드 조각에 대해 설명했을 때 느꼈던 혼란도 다시 떠올랐어요. 그 다이아몬드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연결된 증거였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이 우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밝혀지는 동안 제 마음 속에도 묻어둔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했던 잘못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내가 그들과의 단절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우산은 나 혼자만의 물건이 아니었고, 이 우산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하려면 내 과거와도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 중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이 우산이 제게 온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 우산은 제게 제 삶에서 도망쳤던 선택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민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다시 우산을 들여다보며 저는 이 물건을 통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우산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화합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우산은 내 인생을 되돌리려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우산 속 다이아몬드와 함께 발견된 기록이 범죄 조직과 연결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이경수 어르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산 속 기록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우산 속 기록과 암호가 현대의 특정 단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단체가 과거 조직의 후계자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며 이 기록이 공개된다면 그들의 불법 활동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이 기록을 되찾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은 저를 더욱 고민에 빠뜨렸어요. 우산은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이제 이 물건이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우산을 들여다보며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할까?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우산이 단순히 증거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 우산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물건이지 단순한 단서로 소모될 물건이 아니야. 다음 날 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시 회관으로 향했어요. 이 우산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우산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더 큰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저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한 주민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경수 어르신, 우산 속 기록이 마을에 위험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 질문은 제가 마주하고 있던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경찰과 다시 만났어요. 그들에게 우산을 맡기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안전하게 공개할 방법을 함께 찾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이 기록은 단순히 조직의 비리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는 이 물건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소모품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제 뜻을 이해하며 기록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야기를 온전히 전할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낯선 방문객과 마주쳤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우산에 얽힌 이야기의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어요. 이 우산에 숨겨진 비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기록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우산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과거 조직의 고위층과 연결된 가족이었으며 이 우산이 조직 내부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조직은 단순히 우산 속의 기록만이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 그들이 지배했던 흔적을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우산을 다시 손에 넣으면 그 상징성을 이용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새로운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우산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을 넘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품고 있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우산을 손에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물건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없애야 할까? 마을과 경찰, 그리고 조직 사이에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저는 이 우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두고 고민하던 어느 날 마을 회관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산이 가진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민들과 경찰,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회의장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경찰은 다시 우산을 증거물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우산은 과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산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이 우산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준 물건입니다. 그저 법적인 도구로만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 역시 말을 보탰어요. 우산 속 기록은 조직의 잘못을 폭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파장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우산이 가진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회의장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 우산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물건도 마을의 자랑거리로만 남아야 할 물건도 아닙니다. 이 우산은 사람들에게 책임과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물건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뜻이 아닐까요?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산 속 기록은 경찰에 맡기되 그 이야기를 온전히 담은 전시회를 마을과 협력해 열기로 한 겁니다. 기록은 법적인 과정을 통해 과거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사용될 것이고, 우산은 마을 박물관의 중심에 전시되어 그 이야기를 전할 상징으로 남게 되었어요. 우산이 가진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순회 전시회도 계획되었습니다. 이 우산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을 바로잡고 화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도구가 될 예정이었어요. 우산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리는 날, 마을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감정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우산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군요. 이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우산 속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보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들도 이 우산을 보며 풀어야겠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우산은 더 이상 범죄 조직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화해를 이야기하는 물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박물관에 남아 우산을 바라봤어요. 이 물건이 처음 제 손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우산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 인생이 이 우산과 함께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산은 단순히 과거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책임을 일깨워주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준 상징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산이 전시된 박물관을 다시 찾았어요. 사람들은 우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삶의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산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해준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 우산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한 아이가 웃으며 우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산은 이제 나를 떠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도구로 마을과 세상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